오늘은 상속과 유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언 상속입니다. 사람의 사망과 동시에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권리는 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됩니다. 이러한 권리 이전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법은 가족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상속제도를 중요하게 보호합니다. 상속인은 재산을 물려받는 가족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망자입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속인은 상속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은 재산과 빚이 함께 물려집니다. 따라서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면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빚이 100억이고 재산이 1억이라면 상속 포기를 해야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집니다. 재산만 받고 빚은 포기하는 상속은 없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받거나 동시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크게 유언상속, 법정상속으로 분류됩니다. 사망자가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면 그 유언대로 재산이 집행됩니다. 유언 없이 죽었다면 그 재산은 법적 상속 지분대로 나뉩니다. 혹은 상속인들이 합의한다면 상속 합의를 통해서 재산이 나뉘기도 합니다. 상속 분쟁은 가정법원에서 다뤄집니다. 유언은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는 의식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은 반드시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은 보통 유언장을 작성하고 죽음을 앞두고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미리 모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 정리를 하지 않으면 가족은 법적 분쟁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보통 재산이 더 많을수록 그렇다고 하네요. 유언의 방식은 5가지가 존재하고 민법은 각각의 방법이 법이 정하는 형식에 정확히 맞아야만 유언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5가지 방법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입니다. 예를 들어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유언 내용과 날짜, 주소, 서명, 날인을 해야만 유언으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유언자가 만약 주소를 적지 않았다면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효력은 까다롭습니다. 가장 안전한 유언의 방법은 변호사를 통해서 공정증서로서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유언장을 대충 작성했다가 훗날 법원에 의해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유언 공증 업무를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적 상속과 유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언 없이 사망하면 법정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법정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민법에서 정한 법정 상속 지분은 배우자 1.5, 자녀 1이지만 법정 소송이 붙으면 엄청 복잡하고 까다로워집니다.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가치 환산이 다르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기여 상속분이 인정되어 상속 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은 1순위, 2순위, 3순위 등 법에서 규정된 순위에 따릅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모두 상속인에게 이동하게 되는데 가족 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상속 순위가 결정됩니다. 상속 1순위는 직계 비속 배우자입니다. 2순위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입니다. 3순위는 형제 자매입니다. 1순위, 2순위에 모두 배우자가 존재합니다. 결혼 계약을 맺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권리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모든 권리가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은 배우자 1.5 대 자녀 1 지분으로 상속됩니다. 상속 지분은 성별, 결혼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에 남편이 죽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배우자인 아내가 있고 자녀가 3명입니다. 남편이 가진 재산이 9억일 경우 법정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 3대 첫째 자녀 2, 둘째 자녀 2, 셋째 자녀 2 모두 합하면 9가 되겠죠. 따라서 배우자는 3억, 자녀들은 각 2억씩 상속받게 됩니다. 1순위 직계 비속은 사망자의 자녀들입니다. 2순위 직계 존속은 사망자의 부모, 조부모들입니다. 3순위 형제자매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유류분 소송도 자주 등장합니다. 유류분은 유언 상속에서 발생하는데 사망한 사람이 유언장을 통해 장남에게는 집을 물려줬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나 차남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다면 차남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에게 유언장으로 집을 물려줬다고 하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상속 지분의 2분의 1은 유류분으로 차남에게 귀속합니다. 유류분은 유산 중에서 남겨지는 부분으로 남겨진 자들을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남아있는 가족들의 운명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망한 사람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본인들이 확보할 수 있는 법정 상속 지분의 50%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는 자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그 처분 권한은 법정 상속 지분의 50%로 제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비교적 손쉽게 상속을 받아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공동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를 한 상황이나 특별수익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에 재산 분할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많습니다. 물론 망자의 유언이 있거나 유언이 없어도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 분할 협의 과정을 원만하게 마쳤다면 아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현실은 상속 재산을 두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생각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가족 간의 일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항상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형제들 중 한 명이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망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 유언에 따라 결정되고 유언이 없으면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민법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은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결정해줍니다. 이러한 청구를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재량을 가지고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 나이, 심신상태, 상속재산 분할로 인한 분쟁 발생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결정해줍니다. 즉 법원이 판단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분할 방법을 결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 법원은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 비율로 공유하도록 할 수 있고 혹은 부동산 상속인들 중 한 명이 단독 상속으로 소유하되 대신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경매 대금을 상속 지분에 따라 지급받도록 하는 분할 방법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망인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권이 있는 유족에게 상속재산의 일정액을 유보해두어야 합니다.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경우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이 유언 등을 통해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인정하지만 상속권을 가진 자의 생계도 고려해야 하기에 일정 비율의 재산을 상속인들을 위해 남기도록 한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도 상속재산 분할 청구와 마찬가지로 쟁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민법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안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날이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뿐만 아니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8년이 지난 사례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가 유증 사실을 최근에야, 즉 1년 이내에 알게 되었고 아직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는 유증을 받은 공동 상속인에게 유류분 부족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시 고려되는 요소들, 그리고 어떻게 주장해야 유리한 상속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